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설을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장교 기숙사 2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부. 자대 배치를 받은 첫날이 너무나도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6시가 되고 나서야 지석이는 퇴근 준비를 하였다. 식당 옆에 있는 장교 기숙사로 갔다. 아직 운동장에는 봄이 아쉬운지 꽃들이 그 마지막 꽃잎을 피우고 있었다. 장교 기숙사는 원룸 형태로 지어진 건물이었다. 지석이는 2층에 방을 배정받았다. 상수는 지석이 방 옆이었다. 방에는 기본적인 침대와 책상이 구비되어 있었다. 창문을 여니 바깥 세상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담 너머로 큰 길이 보였고 민가인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훌쩍 뛰면 넘을 수 있을 것 같은 담이 지평선처럼 길게 늘어져 있었다. 담장에는 녹색 넝쿨이 벽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지석이는 군장에서 개인 소지품을 꺼내어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 전투복을 벗고 기갑학교에서 받은 운동복을 입었다. 운동복 뒤에는 철혈 기갑이라고 빨간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세수를 하고 침대에 누우니 여기가 무릉도원이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났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상수였다. 뭐하냐? 뭐가 불안한 듯 상수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왜 그래? 너무 조용한 게 영 기분이 안 좋다. 폭풍의 자자 같아. 그러게 선배들도 조용하고 그지? 너무나도 조용하고 평화로움이 지석이의 머리를 어지럽게 때리고 있었다. 갑자기 현기증이 나는 것 같았다. 이대로 쭉 평화가 계속되면 좋으련만. 알잖아. 기갑이 보통 꼴통이냐? 맞아. 보통 꼴통이 아니면 기갑을 오겠어. 지석이가 상수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누가 미치지 않고서야 기갑을 지원할까? 지석이도 알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니 그는 병과 지원할 때 왜 기갑을 지원했을까? 그때는 미친 게 틀림이 없다고 확신했다. 이윽고 영수와 현수도 지석이 방으로 들어왔다. 현수야, 어떻게 정은병가가 여기 전차대대에 왔냐? 지석이의 말에 현수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정우는 보통 사달에 배치되는데 왜 대대에 오는지. 그것도 전차대대. 내가 기갑도 아닌데 말이야. 기갑은 군기도 세다고 하던데 현수의 모습은 정은 병가의 딱 그 모습이었다. 각도 잡히지 않는 자세와 칼처럼 데리지도 않은 전투복. 더더군다나 20대라고 믿기지 않는 볼록한 뱃살. 여기도 사람 사는 세상인데 뭐 별일 있겠냐. 지석이는 애써 현수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다. 별일 없겠지. 그래 걱정 마. 지석이와 상수 그리고 영수가 똑같이 합창을 하듯이 말을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말이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간은 가고 더욱 뭔가가 다가오는 것을 그들은 느끼고 있었다. 밤 10시가 돼도 아무런 소식이 전달이 되지 않았다. 오늘은 선배들이 바쁜가 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하던데. 지석이는 기다리는 것이 너무 싫었다. 신고식이든 뭐든 빨리 끝내고 싶었다. 요즘 군부대에서 구타 방지를 강조하던데 그래서 신고식도 하지 않나? 그랬으면 좋겠다. 지석이의 마음도 그러했다.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우리는 건너가서 잘게. 영수와 현수가 자리에 일어나서 각자의 방으로 갔다. 뒤따라서 상수도 자기 방으로 갔다. 창밖은 어둠이 물들어 버렸고 바람소리 한 점 없었다. 11시가 돼서야 지석이는 잠에 들었다. 습관이 되어버린 취침 군기 탓에 손깍지를 끼고 지석이는 장교 기숙사에 첫 밤을 보내고 있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까? 잠깐이라면 잠깐이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다. 누군가의 음성이 지석이의 귀에 들려왔다. 지석아. 나지막한 목소리에 지석이는 눈을 떴다. 아직 어둠이 자욱하게 깔린 방언이었다. 두리번거리다가 지석이는 어둠 속에서 상수를 발견했다. 지석의 머릿속에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잊고 싶었던 것이 생각이 났다. 상수야. 어서 나가자. 그래. 더 이상 무슨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올게 왔구나라고 지석이는 생각할 뿐이었다. 오히려 홀감을 했다. 창밖을 보니 새벽임에 틀림이 없었다. 달도 보이지도 않고 별도 잠을 자러 갔는지
고요하고 깊은 어둠만이 깔려 있었다. 주섬주섬 전투복을 갈아입었다. 그건 상수가 전투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는 줄 알았다. 장교 기숙사 앞에는 이미 다른 동기들이 모여 있었다. 어리도 집 앞아래 전차 주차장으로 오라는데 지석이를 기다리던 현수가 긴장한 듯 부르르 떨면서 지석이를 쳐다보고 말했다. 먹물을 뿌려 놓은 것 같은 어둠이었다. 불빛 하나 없는 아스팔트 도로를 따라 올라갔다. 멀리 주차장의 넓은 공간이 희미하게 보였다. 주차장 처마 밑에서 그들은 숨을 죽이면서 선배들을 기다렸다. 얼마 후 어둠 속에서 이쪽으로 걸어온 사람이 있었다. 어두워서 누군지 알 수가 없었다. 다 모였냐? 네. 그들의 목소리가 어둠을 깨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비장감이 돌았다. A사단 전차대대에 온 걸 환영한다. XX들아. 나는 경성대 272기 강철식이다. 여러분들이 오기를 학수고대했다. 저녁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올 때까지 장교 기숙사에서 기다렸다. 잘 왔다. 인천에 소지하는 경성대를 나온 27기였다. 단기로 온 선배라는 것을 그의 말을 듣고서 지석이를 알 수가 있었다. 저녁을 했는데도 장교 기숙사에 남아 있었다는 그의 말에 지석이는 불현듯 짜증이 밀려왔다. 저녁을 했으면 민간인인데 그러면 집에나 갈 것이지. 왜 남아서 그러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무슨 후배한테 분풀이하기 위해 남아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나도 그제 여기서 신고식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저녁을 하다니 시간이 엑스나게 빨리 갔다. 어두워서 선배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았다. 자세하게 볼 수도 없었다. 무슨 꼬투리를 잡을 줄 몰랐기 때문이었다. 뭐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지석이는 속으로 생각했다. 너무나도 조용한 전차 주차장. 그의 손에는 막대기 하나가 있었다. 그는 막대기로 땅을 꾹꾹 누르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막대기로 정은병가인 현수의 배를 찔렀다. 네, 소위 이현수. 야, 이 XX 봐라. 목소리가 그게 뭐냐? 아, 내가 정훈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질수가 옴붙은 놈이구나. 정훈이 대 전차에 부대 오다니. 그가 참 재밌네. 그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 현수는 벌벌 떨고 있었다. 야, 이현수. 선배가 다시 그의 배를 막대기로 찔러. 네, 소위 이현수. 현수의 목소리가 이전보다도 크게 주차장에 울렸다. 너 XX 계집애냐? 선배의 발이 현수의 배를 밀어냈다. 갑작스런 선배의 폭력에 현수는 뒤로 나뒹굴었다. 어둠 속에서 현수의 신음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지석이의 귀에 들렸다. 지석이는 배에 힘을 주었다. 혹시나 모를 선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한번 기갑이 왔으면 정원도 기갑이다 알겠냐. 장교면 장교다워야지. 깡도 있어야 하고 꼴통 두면 뭐니 기갑부대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한다 이놈들아. 여기는 정글이야 알겠냐. 네 알겠습니다. 얼철의 폭력으로 얼마 동안인지 모르게 시간이 흘러갔다. 이미 지석이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땀으로 전투복은 젖어서 살에 바짝 붙어 있었다. 얼굴에는 땀과 흙먼지가 묻어서 딱지가 지어졌다. 엎드려 뻗쳐. 선배의 구함에 지석이와 동기들이 전방을 향하여 엎드렸다. 이제 마지막까지 왔다는 것을 지석이는 느낄 수가 있었다. 신고식의 하이라이트는 기숫바다였다. 너희들이 몇 기냐? 네, 29기입니다. 그래, 29. 먼저 현수가 맞기 시작했다. 선배는 어둠 속에서 쉬먹으라고 온몸을 당하여 현수의 엉덩이를 때렸다. 그럴 때마다 현수의 몇 마디 비명이 주차장을 흔들고 어둠 속에서 메아리처럼 사라졌다. 지석이는 속으로 현수가 맞는 숫자를 셌다. 29라고 속으로 외치자 그제야 현수의 차례가 끝났다. 다음은 지석이 차례였다. 야구 선수도 아닌데 풀스윙으로 선배는 인정사정 없이 지석이의 엉덩이를 타작하기 시작했다. 지석이는 속으로 숫자를 셌다. 엉덩이의 고통이 머릿속에까지 울려 퍼지면서 입에서는 자동적으로 신음이 새어 나왔다. 열이라는 숫자를 세는데 나무 뽕둥이가 부러져 버렸다.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알 수 있었다. 뭐야 이거? 나무가 왜 이래? 야 현수, 너 가서 몽둥이 하나 가져와. 또 이렇게 부러지면 너 죽는다 알겠냐? 네 알겠습니다. 현수는 몽둥이를 구하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매를 맞다가 멈추니 맞았던 부위에서 잊어버린 고통이 스멀스멀 꽃처럼 피어났다. 엉덩이가 아리고 피가 나는 것 같았다. 5분의 시간이 흘렀을까? 어둠 속에서 현수가 나타났다.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기다란 몽둥이를 들고 왔다. 몽둥이를 받은 선배는 몽둥이를 휘둘러 보기 시작했다. 마음에 드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가 지석의 눈에 악마의 모습으로 비추어졌다.
다시 기습받다가 시작이 되었다. 지석이는 속으로 숫자를 세려고 준비를 했다. 어둠을 가르면서 몽둥이가 지석이의 엉덩이에 내리꽂혔다. 그 순간 지석이의 입에서 신음소리와 함께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나왔다. 지석이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XX, 이거 쇠몽둥이네. 절대 부러지지 않는 쇠몽둥이였다. 이런 된장을. 지석이는 입을 세게 다시 악물었다. 마지막으로 29란 숫자를 세면서 지석이 차례가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지석이는 생각했다. 현수부터 시작해서 지석이, 상수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영수 차례였다. 지석이는 속으로 29를 또 셌다. 드디어 끝났네. 지석이는 속으로 기뻐서 외쳤다. 야, 이 XX들아, 돌아! 지석이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정말 돌 것 같았다. 58기도 아닌데 지석이와 동기들은 58대를 맞고서야 신고식을 끝낼 수가 있었다. 새벽이 와야 하는데 아직도 지석이와 동기들에게는 새벽이 쉬이 오지 않았다. 장교 기숙사로 돌아온 그들에게 기다려지는 것은 소주와 차가운 안주였다. 신고식 하느라 고생했다. 27기 김장수 선배였다. 군수과장을 하고 있는 선배였다. 장기를 지원한 선배였다. 기갑은 대부분이 장기나 복무 연장자였다. 지석이처럼 단계는 불과 몇 명에 불과했다. 그는 눈이 독수리처럼 째지고 차가운 눈매를 가진 선배였다. 우리 동기 고생했다. 신고식 하느라. 김 선배 옆에는 신고식을 했던 강 선배가 있었다. 대학에서 체육교육학과를 나왔다는 강 선배는 무슨 운동을 했는지 어깨가 벌어지고 다부졌다. 입술은 두툼하고 광대뼈가 나와서 강인한 인상을 주었다. 방 안에는 강 선배의 짐인 듯한 물건들이 있었다. 커다란 여행용 가방과 군장이 있었다. 내일이라도 당장 나갈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었다. 고생했으니까 술이나 마셔라. 오늘 일은 싹 다 했고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김 선배가 오라한 미소로 지석이와 동기들을 일일이 쳐다보았다. 그의 미소는 전혀 그들에게 부드럽게 다가오지 않았다. 야, 우리가 신고식 할 땐 더 했는데 철씨가 마음이 좋아서 말이야. 김 선배가 자기 동기인 강 선배를 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야야야, 마셔자. 김 선배가 지석이에게 소주 한 잔을 부어줬다. 지석이는 두 손으로 머리를 조아리면서 소주잔을 받았다. 야, 우리가 옛날에 신고식 하루에 소주 마실 때는 선배가 술을 주면 감동을 하면서 쓰러졌는데 말이야. 그 말을 듣자마자 지석이는 옆으로 쓰러졌다. 그 모습을 보고 김 선배와 강 선배가 배꼽을 잡고 웃기 시작했다. 김 선배가 소주잔을 상수에게 주었다. 상수도 소주잔을 받자 김 선배가 소주를 부어주었다. 이번에는 상수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감격스러운 표정을 짓자 김 선배와 강 선배는 재미가 있다고 크게 웃음소리를 냈다. 그러나 지석이와 동기들은 일그러진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그렇게 선배들의 시녀가 되어서 술을 마시는 동안 창밖은 아침이 되고 자그마한 별빛들이 어둠 속에서 밝아오기 시작했다. 자,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니까 일찍들 자라. 김 선배의 말에 지석이와 동기들은 그들의 방으로 모래처럼 흩어졌다. 아침 5시였다. 지석이는 씻지도 못하고 침대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잤다. 신고식의 첫날 밤은 그렇게 과거라는 이름으로 사라졌다. 네, 오늘은 장교 기숙사 2부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